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공인중개사법을 끝냈는데, 자, 시험 원서 접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가 마감됐는데 작년보다 인원이 거의 7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총계는 1차가 4만 5천 명 줄고 2차가 2만 6천 명 줄었습니다. 계속 지금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21만 5천 명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15만 4,699명이고요. 1차만 응시한 사람이 7만 3천 명, 2차가 2만 명, 1, 2차 동시에 응시한 사람이 6만 명 정도 됩니다. 뭐 인원수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50대가 가장 많은 게 아니고 40대가 가장 많네요. 40대가 가장 많고 30대, 50대 1차는, 또 2차는 50대가 더 많고요. 남자 여자 비중을 보면 남자가 조금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통계를 안 내놨는데, 학원 다니는 분들은 보면 여자분들이 많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학원에 보면. 근데 응시는 남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연령대는 10대부터 80대까지 있습니다. 80대는 합격하신 분이 없고요. 10대는 합격하신 분이 있고 70대도 합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직 80대는 제가 86 되신 분 강의를 해봤는데,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 치매 걸린다고 일부러 나가서 그냥 들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강까지도 근데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눈물이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시던데요. 공부하는 거는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금 이게 2024년 8월 9일 6시 현재 기준입니다. 중간에 응시원서 접수했다가 취소할 수 있겠죠. 취소하는 인원이 수만 명 나옵니다. 그래서 취소하는 인원이 나오면 추가 접수, 빈자리 접수를 받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험 인원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인원수가 줄어들면 문제는 오히려 쉽게 나올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강사도 올해 시험 쉽게 나온다 이런 말은 못합니다. 그런 말 했다가 다 잘려요. 만약 어렵게 나오면 적중고 시켜서 잘리고, 쉽게 나오면 쉽게 나와서 적중시켰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학원 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죠, 쉽다고 하면. 그래서 쉽다는 말은 아무도 못하는데요, 저는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면 쉬울 개연성도 있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쉬운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절대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응시인원이 적으면 문제를 쉽게 낼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2차만 하는 분들이, 지금 2차만 응시하는 인원이 2만 명이 넘는데 올해 최종 합격자가 15,000명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동차 합격자가 거의 5,000명 이상 나와요, 최소한. 그러면 2차만 보는 분들이 합격률이 50%가 안 된다는 이야기, 2명 중에 1명 이상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40% 정도 됩니다, 합격률이. 지금 2만 명이 넘잖아요, 2차만 보는 분이. 이 중에서 최종 합격자 2만 명이 안 나오죠. 그럼 동차 합격자가 거의 5천 명 이상은 나오거든요, 1, 2차 같이 보신 분이. 그러니까 특히 2차만 보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이제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 보겠습니다. 중개보수가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2문제, 행정벌 2문제, 징역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자격정지 이런 것들이 4문제 출제됩니다. 10점입니다. 이걸 암기하지 않고는 고득점 하기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 한 문제, 협회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제도, 수수료, 포상금. 교육제도는 암기 프린트 53번에, 수수료는 52번에, 포상금은 28번에 있습니다. 각각 암기 프린트에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는 내용까지가 시험에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내용까지 하면 거의 35문제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40문제 중에서. 이제 다음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 실무 전체적인 내용, 마지막에 실무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신청들이 4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 외에 한 문제 나오는 게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예를 들면 농지취득자익증명,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 이런 거에서 다 합해서 한 문제 중 한두 문제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하는 게 최대 9문제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 5문제 이상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최소한 2문제 이상, 주택 임대차 신고에서 1문제 이상. 지금 뉴스에 보면 옛날에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다가 요즘은 임대차 2법이라고 바뀌었죠. 뉴스가 보면 슬그머니 요즘 임대차 2법이라고 나오잖아요, 뉴스에.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 보세요. 임대차 2법. 3법에서 뭐가 하나 빠졌냐 하면은 주택 임대차 신고, 이거는 건드리지 않겠다, 손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요구권은 정부에서 개정을 검토한다는 말을 하지만, 물론 검토한다 해도 제가 볼 때는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당 마음대로 법 통과시킬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거의 지금 여야 분위기가 뭐 협의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서로 갈 길 가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시험까지는 임대차 3법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 신고는 반드시 그대로 갑니다. 오히려 더 강화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주택 임대차 신고는. 뭘 강화했냐면 주택 임대차 신고서 서식에 개업공개사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바뀌었다고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그래서 더 강화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이 있는데 각각 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외국인 특례는 특별히 예외입니다. 예외. 외국인에게 특별히 예외를 두는 이유는 외국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예외를 두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겠다. 심지어 주택거래 허가제도를 검토하겠다.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 주택은 허가받아요? 안 받아요? 토지만 허가받잖아요. 그럼 아파트는 허가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왜냐하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파트 건물만 취득하고 토지 지분을 취득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체와 결합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토지도 거래되므로 허가받아야 됩니다. 아파트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다면. 지금 뭐 강남에 지금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하거든요. 과천, 뭐 송파 뭐 이런데 강남에 어딘지는 뭐 정확히 내곡동, 세곡동 뭐 이런데 하여튼 어딘지는 제가 뭐 말할 수도 없고요. 사실 모르고 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어쨌든 강남에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신도시를 공급한다고 하고 있어요. 공급한다고 말 나오면 앞으로 한 15년 정도 지나야 입주할까 말까예요. 지금 상기 신도시도 무슨 정부지? 노무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죠. 근데 아직도 상기 신도시 분양한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동네도 보니까 사전 청약했는데 지금 3년 지났는데 아직 본 청약 2년 더 있다 한데 본 청약을 사전 청약해 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벌써 한 3년 전에 했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사전 청약 추정 분양까지 그게 확정 분양가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제, 요게 지금 집값이 올라감으로써 허가구역을 자꾸 추가 지정하는 게 검토되고 있어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는 원칙.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합니다. 요게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고요. 무조건 2문제는 나옵니다. 최소한. 그래서 2문제, 1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 3문제, 그러면은 앞에서 또 3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6문제 정도는 거의 확실하게 출제됩니다. 최대 9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요. 자, 부동산 용어정인데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이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즉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 아니라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에는 해당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인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자, 그 다음에 매수인, 매도인이 거래 당사자라고 했는데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환 계약, 증여 계약,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있죠. 상가 임대차, 토지 임대차 신고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다 포함한다는 말은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외국인도 주택 임대차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공급 계약, 매매 계약입니다. 이 암기 프린트 12번에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지 건축법 아닙니다. 건축법 아니고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공도시, 빈산주택, 암기 프린터 12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 12번 맨 밑에 있는 그 8개 법률입니다. 이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 및 도시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아파트 처음 분양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동부 센트럴빌 레이크뷰 지금 공사 현장에 가봤는데 2025년 8월 입주더라고. 여기 한 동 짓는 거 있잖아요. 180세대고요. 용적률이 1000%고 건폐율이 73%더라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주상복합이? 저는 개인적으로 주상복합은 저는 안 좋아해요. 왜냐면 용적률이 높아요. 다른 일반 아파트는 200% 내외입니다. 안쪽입니다. 근데 여기는 1000%니까 그만큼 빈 공간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따닥따닥 붙어 있더라고. 바로 요 앞뒤에 또 주상복합이에요. 보니까 주상복합인지 뭐 생활형 숙박시설인지 뭔지만 딱딱 붙어 있더라고. 너무 지금 한 8층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49층까지 짓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금세 올라가요. 밑으로 지하 8층 파는 게 엄청 힘들었는가 보더라고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해제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 금정체계에 의해서 검증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신고 의무자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고요.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하고,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개업공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하면 X죠. 중개거래면 국가 등이 일방당사자라도, 직거래는 국가 등이 신고하지만 중개거래일 때는 국가 등이 일방당사자라도 개업공개사가 신고합니다.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다른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방문 신고만 가능한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대리인이 하는 경우도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리인이 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자, 신고해야 될 사항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1번, 2번입니다.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요거는 규제지역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인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인 경우는 6억 초과입니까? 6억 이상입니까? 예, 6억 이상입니다. 6억 이상. 지금 여기 있는 거 요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회사죠. 회사. 편법으로 법인이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가족회사 만들어가지고 가족끼리 회장, 사장, 뭐 상무이사, 전무이사 다 해가지고 법인카드 다 발급해주고 법인 차량 유지비 다 지급하고, 법인이 이런 식으로 경비 줄이려고, 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내죠. 법인세라는 거는 수입에서 비용 다 빼고 남는 거 가지고 내니까, 유지비, 그 차량 유지비, 법인카, 법카 쓰는 거 다 빼고 하잖아요. 그 비용 빼고. 그래서 비용 절감하려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 현황을 추가로 더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외에 법인 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됩니다. 2개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과 친족 관계인지 여부를 신고해야 되고요. 단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급계약, 분양권 전매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국가 등은 속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분양권, 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는 분양가는 속일 수가 없어요. 법인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는 다운계약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 등기 현황 같은 거. 그 다음에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 등에 관한 사항도 따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 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됩니다.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인데 수도권은 1억 이상, 수도권 외의 경우에는 6억 이상입니다. 지분 거래는 수도권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6억 이상인 경우, 물론 비수도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확하게 말하면 수도권 등 외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수도권 등이라고 합니다. 자,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서 제출하는 게 있고 방문 신고가 있고 또는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출 대행입니다. 전자문서는 대리인 불가능하고요. 방문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갈 때는 자필 서명이 있는 본인의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을 대행하는 경우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개공을 대행하는 소공의 경우에는 보조는 대행 못하고 소속공개사는 가능한데 소공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개업공개사 위임장도 필요 없습니다. 신고필증은 지체 없이 발급해 주고요. 신고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법인신고서 등이 제출된 때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을 작성하면은 전자계약서를 쓰면 부동산거래 신고, 해제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습니다. 해제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해제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개공이나 국가 등의 경우 해제신고 할 수 있는 거지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정신청, 주지사, 종목 5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 가능하므로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정정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 본질적 내용을 진짜 잘못 적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고치던 게 안 된다고 하니까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랍니다.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만약 이런 걸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면 제가 매수인인데 제 이름 적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놓고 맨 마지막 산 사람 이름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바꿔버리면 중간 생략 등기로 악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된답니다. 변경신고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후발적으로 서로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암기 프린트 15번에 있는데요. 그게 15번에 있는 게 하나 빠졌네. 여기에는 9번에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것도 하나 더 넣는 게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찍어봐. 이게 9번을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요거 변경 가능합니다.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정정한다 하고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게 3개가 있는데요.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면적 요 3개는 정정, 변경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정정사항, 변경사항 요것도 시험에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인터넷에 그런 거 올렸더라고요. 기출문제를 보면 좀 알겠는데 모의고사 같은 거 뭐 예상문제 보니까 하나도 못 풀겠다, 짜증나 죽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묻던데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죠. 뭐 부동산 투자도 사면 좋겠냐 안 사면 좋겠냐 물으면 그 참 말하기 어려워요. 잘 되면 본인이 잘해서 잘 된 거고 못 되면 너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과목. 여유가 있고 2차만 하고 시간이 많으면 뭐 다른 거 다양한 거 풀어볼 수도 있지만 1차만 하고 시간도 없고 그러면은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쉬운 걸. 조금 이제 응용해서 내면은 못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우리 교과서 박문각 교재 136페이지
136페이지 대표 유형 1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답 4번이네요. 4번.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급계약, 매매계약 신고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신고대상. 근공도시, 빈산주택, 암기프린트 12번에 있는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죠.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급계약,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LH에서 분양하는 게 이게 공공주택 특별법이에요. LH나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GS, GI라고 하나요? H, 인천도시공사, H, 서울도시공사가 뭐예요? 서울 S, 서울도시공사, SI, 서울도시개발공사, HI, 인천, IH, 인천, 인천도시개발공사 감시 줄임말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GS, 경기도시개발공사는 GS라고 하는 것 같은데, G, 경기, S는 뭐지? SH가 SH 서울도시공사, SH, IH가 맞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IH. 이 경기도 저기 광주에 가니까 이거 GS에서 한 게 많더라고. 분양한 게 3번 국도 따라가 보다 보니까 옛날 제가 광주는 절대 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마음이 풀려서 가요. 옛날에 그 집 팔고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팔고 나오니까 3개월 있으니까 11억 5천 올랐다고. 저는 1억 7천에 팔았는데 뭐 3억 넘었다고 자꾸 연락 오더라고. 아직도 안 팔았냐고. 팔고 나서 3개월도 안 지나가지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그건 한 10몇 년 동안 쳐다도 안 봤는데 이제는 또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 GS에서 공급한 게 많더라고. 이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예? GS가 아니고 GH 그랬지. 맞네요. 그래. IH, SH, GH. 그 삼문국도에서 보니까 있던데 제가 옛날에 살 때하고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그 허벌판에 논에 전부 다 강주 역세권 개발해가지고 여기 도심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부 허벌판으로 들었죠. 이천역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천역도 지금 오늘 오면서 보니까 다 논밭이더라고. 앞에 아직도. 그 아마 역세권 개발 앞으로 하겠죠. 전부 다. 기존에 여기 시내로 들어오려고 하면 여기 보상해줘야 되고 골 아프거든. 막 전부 다 돈 많이 들고 이러니까 논밭으로 들어오면 돈도 안 들고 그래가 신도시 새로 그리 옮기면 되니까. 어쨌든 공공주택 이게 이제 SH, GH 뭐 이거 IH 인천도시개발공사 이게 전부 다 민간 참여 공공분양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공공분양인데 민간이 짓는 거에 시공사는 민간이 짓는 거고 그 이번에 금단에 뭐 GS LH가 분양한 건데 순살자이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철근 빼먹은 게 자이가 짓기는 짓지만 LH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이었어요. 도급계약 체결하고 LH가 도급하고 그 GS가 자이에서 건물을 짓다니 그게 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신고 대상입니다.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에 관한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외국인 국적 적어야 되고요. 계약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 그 밖의 경우 연면적을 적죠. 그 다음에 종전 부동산란의 경우는 입주권 매매의 경우만 적습니다. 종전 부동산 가격 멸실되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경우만 적습니다. 계약 조건 및 참고사항은 부동산 거래 계약 내용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적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총 실제 거래가격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합니다. 포함.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예를 들면 분양가가 3억이라고 하면 그 분양가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오피스텔 같은 건 포함되어 있고요.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85제곱미터 초과만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는 부가가치세 없고요. 아파트의 경우. 어쨌든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현실을 감안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분양가 3억인데 거기다 부가가치세 빼버리면 계산하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뭐 만 원짜리 뭐 밥 먹으면 식당에서 카드에 보면은 뭐 9천 얼마가 그거 부가가치세 얼마라고 적혀져 나오잖아요. 그 계산하기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분양가 3억이면 그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공급계약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고요. 등기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6번입니다. 139페이지 6번. 다음 푼 거는 여러분들이 좀 해설이 있으니까 풀어보시고요. 다음에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옳은 것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개업공개사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요.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맞습니다. 공동중개하는 경우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제출은 한 명이 해도 되는데 이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전부 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중개업을 하면 매도 측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도 쓰고 확인설명서도 쓰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합니다. 공동중개하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매수 측 개업공개사가 전자서명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인터넷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제출은 1인이 하지만 서명 또는 날인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해야 된다고요. 공동중개했다면 거기에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범위에 속하는 물건 체결한 때는 모두 X네. 아까 제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대상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가 대행할 수 없다 했는데 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지만 소속공개사는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 특례에 의해서 특별히 예를 들면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60일 이내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이라도 신고, 허가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던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일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던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두 번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기출문제니까 한번 보시고요. 책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또 풀어보면 되니까. 틀린 것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암기 프린터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암기 프린터 5번, 6번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기출문제 이런 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암기 프린터 5번, 6번, 13번 비교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되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거는 기출문제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은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가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 있다 했는데 안 됩니다. 암기 프린터 47번 암기 프린터 47번 암기 프린터 47번에 보면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거 6개 적어놨죠. 그 1번부터 3번에 있네요. 3번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3개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안 해줍니다. 암기 프린터 47번에 3번. 그 다음에 4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5번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6번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모두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안 해줍니다. 6가지는 암기 프린터 47번에 있습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를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반드시 이 문제를 뭐 꼭 알아야 되는 걸 떠나서 이와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7회 기출문제입니다. 뭐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입주권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거래금액 나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고요. 자금조달 입주계획 나는 조정대상 투기과일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밖의 경우 해당 없음을 표시한다. 계약 조건이나 기한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경우에만 적는다. 맞습니다. 답 4번입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는 규제지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은 그 금액과 지역과 관계없이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이죠. 6억 이상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일지구를 규제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틀린 것입니다. 답 3번인데요. 3번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만 제외됩니다. 이게 개정됐는데요. 기출문제 복수정답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법조문에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만 해당되지 매도인이 국가 등이고 일반 자연인, 개인이 매수인이면 그 매수인 제출해야 됩니다. 매도인이 국가 등인 경우가 아니라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가 속이는 건 아니니까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라는 취지는 미성년자가 부모한테 돈 받아가지고 샀으면 증여세 세금 내라는 이야기죠. 뭐 지금 상속 증여세 또 손본다고 하고 있고 지금 일단 결혼하면 1억 더 줘도 되잖아요. 지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잖아요. 공제되는데 1억을 추가해 주니까 1억 5천만 원. 그럼 시댁 친정하고 각각 받으면 3억까지는 세금 안 내고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들이 거의 30대가 주류래요. 30대에 뭐 5억 이렇게 벌기는 쉽진 않죠. 모으기는 부모한테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세금 안 내서 좋은데 돈 없는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없다고 하니까 돈 안 벌고 뭐 했어요 이때까지 뭐 이러니까 따지듯이 그러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고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5억이고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 관청이 된다. 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신고 관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죠. 주택임대차 신고는. 자,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는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틀린 것입니다. 기출문제인데요.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해제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국가 등이 해제 신고할 수 있고,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이런 거는 LH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 등이 된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고, 계약 당사자, 거래 당사자만 처벌받습니다. 개업공개사나 국가 등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임대차 신고 안 하면, 틀리게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죠. 500만 원 X, 틀린 것 답 2번이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미음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41페이지 12번입니다. 12번 기출문제, 요게 32회 기출문제인데 이게 복수정답이었습니다. 지금은 4번이 정답인데요. 4번이 정답인데 그 당시는 1번이 정답, 가정답이었어요. 가정답 1번.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당시는 법조문이 계약 당사자 중 1방이 국가등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었다고요. 지금은 1방이 아니라 매수인이 국가등인 경우죠. 그 지금 요거는 띠것은 정소유, 정이 누구예요? 국가등이 지방공기업. 국가등이 매도인이 정이라 국가등이라고요. 이런 경우 매수인이 갑이 개인이거든요. 자연인이면 자금조달계획 제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지금은 4번이 정답이고요. 32회 기출문제 때는 1번이 가정답이었고요. 본정답에서는 1번과 4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복수정답이 아니라 4번만 정답입니다. 규제지역 외의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만 자금조달계획 제출하죠. 지금 우리 책에도 4번이라고 답돼 있죠. 원래 가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32회 때. 본정답은 1번, 4번이었는데 그래서 법조문을 아예 바꿔버렸다고요. 옛날에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면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했는데 지금은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만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신고관청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50% 깎아주는 게 아니라 100%입니다. 암기 프린터 47번. 암기 프린터 47번 한번 보세요. 47번 보니까 맨 밑에 까만 별표 첫 번째 보니까 조사 시작 전에는 면제,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준다고 돼 있죠. 조사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50%가 아니라 100% 깎아준다고요. 단 6가지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안 해주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암기 프린트 47번에 6개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안 해줍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기출문제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 계약면적이 돼 집합 건물은 전용면적, 그 외의 경우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연면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죠. 아파트 분양받아 보니까 전용면적, 공용면적, 서비스 면적, 계약면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용면적은 84제곱미터라도 계약면적은 150제곱미터, 160제곱미터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차장 면적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개인 창고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그 지금 한 동에 있는 거 180세대 이런 경우면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오기 힘들겠죠. 요즘은 사우나, 골프 연습장 이런 거, 수영장 이런 게 다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 있다고. 게스트하우스 이런 건 다 있죠. 손님 오면 잘 수 있는 게스트룸, 게스트하우스라고 하죠. 게스트룸, 게스트하우스. 요즘은 며느리 집에 못 잔다고 가도 게스트하우스에 자야 돼요. 전 딸 집에 가도 잠 못 자겠더라고요. 1시간도 있기 힘들어요. 숨을 쉬기가 엄청 힘들더라고. 와이프가 욕하고 해도 와이프 하고 있는 게 낫지 자식들 하고 있으니까 숨을 못 쉬겠어 보니까.
3번이 답입니다. 3번. 자, 144페이지. (144페이지) 21번입니다. 틀린 것인데요. 단독으로 취소 신고하면 된다.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해제, 무효, 취소도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물론 한 명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예외적으로 할 수는 있죠. 그래서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한 명이 거부했으면 거부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주택임대차 신고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